한 글자씩 나오는 거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조금만 꾸며줄게요. 조금만. 지금 폰트가 대비가 되어야 이쁠 것 같아요. 대비가 된다는 거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컬러를 화이트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조금 더 어둡게 줄게요. 백그라운드도 조금 더 어둡고, 볼더가 더 어둡고, 자, 그 다음 패딩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도 조금 줄게요. 패딩은 글자 크기보다는 좌우로는 위아래부터 줄까요? 자, 위아래로는 한 0.2em 정도 있고, 그 다음에 0.5em 정도 좌우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볼더를 조금 더 두껍게 줬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지금 이 글자 타이핑이 이제 여기 중간으로 와서 깜빡깜빡 거려야 돼요. 그쵸? 깜빡깜빡. 자, 볼더를 왜 두껍게 줬냐면,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글자를 지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오른쪽 볼더를 좀 두껍게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껍게 줬는데, 아직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볼더인데, 어디를? 라이트 지점. 라이트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0.5em 정도 줄게요. 그래야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지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깜빡거리는 거를 여기 볼더 위에 올리면 실제로 지우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깜빡거리는 거 해볼 건데, 사실 여기 스팟이라는 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자, 왜 필요가 없을까?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두는 것도 방법인데, 자, 여기 타이프드 안에 애프터 지점에다가 둬도 되잖아요. 자, 요 친구 말고 어떻게다가 점 타이프드 안에, 자, before 애프터는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애프터 지점에다가 자, 컨텐츠를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일자 블럭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 한번 블럭을 만들어 볼게요. 너비는 0.2em 정도 쓰고, 높이는 2em 정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은 하얗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자, 그 다음에 블럭으로 만들어 줄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자,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안 있고, 그쵸?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다. 자, 일단은 앱솔루트로 만들어주고, 자, 지금 끝에 이렇게 보이네요. 잠시 끝에 갔다가. 아, 이거 못 쓰겠다. 생각해보니까, 그쵸? 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자, 지금 왜 못 쓰는 거예요? 자, 이 글자 끝에 여기 항상 고정 크기죠. 그쵸? 글자 끝에 고정 크기. 자, 이걸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그쵸? 자, 이제 글자 끝에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따라다니려면, 자, 여기 스팟밖에 안 되겠다죠? 자, 이걸 스팟으로 바꿀게요.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어쩔 수 없네. 자, 스팟으로 바꿀게요. 자, 스팟. 컨텐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제가 여기 존재는 하는데, 자, 존재는 하는데, 이 오른쪽 끝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색깔을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이제 이 끝에 존재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앱솔루트의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렐러티브로 위치를 옮길게요. 렐러티브는 뭐예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여기 까만색 지점으로 옮기면 돼요. 어떻게? 탑을 일단 0으로 해볼까요? 레프트도 0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그대로죠. 탑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 EM. 자, 올라갔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5 EM. 자, 그 다음에 레프트도 마이너스로 옮겨야 되겠죠. 마이너스 1 EM. 자, 여기 올라왔죠. 근데 조금만 오른쪽에 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0.8 EM. 자, 그러면 여기 화이트면 좋겠으니까 다시 샵 FFF.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짝대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지금 짝대기 때문에 위치가 안에 컨텐츠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이런 컨텐츠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짝대기 쓰고 짝대기 그냥 지울게요. 그렇죠? 위치로 옮기자 그냥. 자, 짝대기 지우고 위치로 옮기자. 탑을 너무 올렸으니까 1, 2M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올렸네. 자, 0.5EM. 딱 좋다. 탑을 0.5EM. 안에 있는 컨텐츠 때문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깜빡거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깜빡. 그러면 이제 스팟이 계속 깜빡 해야 되니까 골뱅이 키프레임에 자, 오퍼서티를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깜빡이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블링크, 그쵸? 블링크로 할게요. 블링크. from to로 할까요? from이 0%고 to가 100%. 자, 어퍼서티가 1이었다가 어퍼서티가 0으로 할 거예요. 깜빡 거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블링크를 줄 거예요. 블링크. 1초는 너무 느리고 0.5초. 자, 일단은 스텝 없이 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얼터네이트에 인피니티에 이지. 자, 여기 지금 너무 느리니까 조금만 더 빠르게 0.3초.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뭔가 너무 눈부시죠? 뭔가 이렇게 눈부십니다. 이렇게 대비 효과를 많이 주고 오퍼서티가 바뀌는 걸 주게 되면 너무 눈부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자, 우리가 속도를 주는 게 아니라 스텝을 주는 거죠. 스텝. 자, 짧은 스텝을 주면 단계가 좀 적으니까 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근데 이제 스텝이 한 개로 한번 해볼까요? 한 개면 아예 없죠, 그쵸? 두 개 있고 없고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0이 없는 것 같아. 0이 없는 것 같지 왜, 그쵸? 뭔가 약간 이상한데. 자, 지금 두 개라는 말은 0, 1 두 개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0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지금 보니까 0이 없죠, 그쵸? 1이랑 5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기본 상태를 안 줘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예 이렇게 해버릴까요? 버서티를 0으로 줘버리고 여기서 2를 100% 상태를 1로 주고 하나만 이렇게 줄게요. 자, 기본값과 100%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3단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3단계 아까 기본값 to from to 이런 식으로 3단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얼터네이트 안 줘도 상관없을 것 같죠? 그렇죠? 얼터네이트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얼터네이트가 없으니까 더 빨라진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 얼터네이트 줄게요. 전 너무 빠른 건 싫어서. 자, 이게 이제 타자기 효과 과제였고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CSS는 막 딱 고정되어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무궁무진한 방법, 사이즈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옵션이나 스케일이나 트랜스레이트나 이런 것들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렐러티브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카드 플립은 안 해볼 거예요. 너무 쉬웠고 자, 로딩 애니메이션 요거 한번 해드려 볼게요. 로딩 애니메이션. 자,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제 CSS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살짝 커지게 했나요? 색깔이 바뀌어서 그런가 살짝 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H3 로딩 애니메이션. 저는 이 발음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어에서 A는 에 발음 아니에요? 그쵸? 에 발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인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 해보니까 애니메이션이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암기. 자, 진짜 웃겨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자, 여기 저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세 개. 그래서 div 안에 스팟 세 개를 만들어 볼 건데, 제 생각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뭐 스팟으로 하지 뭐죠? 스팬으로 할게요, 스팬. 자, 스팬으로 클래스가 다신 게 3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다시 이렇게 3개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여기 클래스를 로딩 랩이라고 하고 그렇죠? 로딩 다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지우면 자동으로 이 스팬 안에 있는 것들은 다츠 그렇죠? 다서로 인식되도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자유. 이게 더 여러분들이 CSS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뭔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다시 된다는 의미로 써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타일로
로딩 다츠 안에 있는 바로 자식인 스팬은 다 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닷은 동그라미여야 되니까 크기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크기가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라인 블럭이 아니면 박스 모델로 너비 높이를 지정을 못하죠. 자, 색깔도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다크 그레이. 자, 이 친구들은 동그라미죠. 그래서 볼드 레디우스를 50%. 그럼 이제 요게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겠죠. 네, 3개로 할게요. 3개란 전제로. 자,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일 때 탑 레프트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트랜스레이트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포지션 렐러티브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좋아요? 트랜스레이트를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뭐가 좋아요? 그쵸. 트랜스포미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돔트리를 새로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트랜스폼은 결합 단계, CSS와 HTML의 스타일 시트가 결합되는 단계에서 바로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부담이 적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폼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move touch라는 키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키프레임에 move touch. 자, from일 때, 자, 이거를 제가 이제 alternative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0%일 때, 자, 50%일 때, 100%일 때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alternate를 안 써도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내가 transform의 translate y를 0이었다가 자, 여기서 다시 1EM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0으로 가면 이제 alternate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가 alternate를 쓸 거면 자, 이걸 그냥 바로 100%라고 alternate를 쓰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에 move dash죠. move dash. 자, 너무 느리면 좀 그러니까 1초 infinity 이렇게 할게요. 자, 속도는 리니어.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100% 이렇게 지우면 위에서 내려오네요. 왜냐면 이게 50%라서 그렇구나. 자, 100%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오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alternate를 쓰면 자연스럽게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alternate로 왔다 갔다 할 건지 아니면 0, 50, 100 이렇게 할 건지.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색깔이 좀 진해졌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블랙에 가깝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처음 지점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할 거예요.
자,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0.5초를 하고. 자, 속도가 너무 종속이니까 재미가 없어. 그쵸? 재미가 없어서 easy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속도가 다르대.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점 로딩 다츠 안에 있는 자, 스팬들의 그쵸?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시작되는 지점을 조절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애니메이션의 딜레이. 그렇죠? 딜레이로 0.1 여기서 딜레이로 0.2 이렇게 주면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겠죠. 어이, 뭐지? 딜레이가 안 먹히네요. 이유가 뭐지? 다츠를 잘못 썼어요? 자동 완성이 너무 막혀버렸네. 됐다. 다츠인데 닷이라고 썼네요. 됐죠? 이렇게 로딩. 자, 근데 제가 이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사이트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 속도 사이트. 자, 사이트는 아마 트랜지션 수업 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트랜지션 수업에 보면 스터디죠, 그쵸? 디디디. 자, 여기 사이트들이 있죠. 여러 이지 모음.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직넷이다. 이직넷.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자, 보면 이제 공이 튀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쓰면 좋죠. 그쵸? easy out bounce 이런 거. 그쵸? 자, 이런 것들 너무 정신이 없고. 자, 요런 친구를 쓰게 되면 좀 튀기는 느낌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적용하고 싶으면, 자, 여기 오셔서, 여기 지금 이 친구는 CSS가 아니네요. CSS?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써야지 되는구나. 이 속도가 이렇게는 못하고, 그쵸? 복합적으로 써야 되네요. 자, 밑에 것들은 복합적으로 써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큐빅에서 하지 뭐. 큐빅비주얼.com. 자,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자, 이 친구를 자, 이렇게 하면 빨라집니다. 오케이. 좀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빨라지죠. 자, 여기서 좀 튀기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렇게 자, 느려지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내가 쓰면 이제 내가 커스텀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속도가 easy 대신에 큐빅 비저 자, 방금 만든 함수
자, 이렇게 쓰시면 속도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정신이 없다, 그렇죠? 덜덜거리는 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자, 너무 많은 함수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로딩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생각보다 쉬웠죠? 만약 이제 다시 여러 개다 그러면 이 닷을 여러 개 쓰고, 자, 여기서 닷도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닷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으면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없으면 적용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정신 너무 없으니까 다시 이시로 돌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닷을 그러면 7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7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물개타기에 작업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이 친구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개수만큼 할 수 있는데, 개수만큼, 여기 있는 숫자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개수가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7개까지는 있겠지 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네. 자, 요거요? 자, 요거는 이제 의사 요소, 잠시만요. 의사 클래스 선택자, 상태를 나타내고요. 상태는 이 친구는 몇 번째. 예를 들어 UL 태그에 li들이 이렇게 있다. li들이. 그러면 이제 UL 안에 li인데 이 친구는 first, 첫 번째. first child. 자, UL의 첫 번째 자식. 이 친구는 last child. 마지막 자식.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이거 대신에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UL의 첫 번째 자식인데,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nth child. 첫 번째, 이런 뜻이었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식인데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nth child. 그래서 여기는 몇 번째냐.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0번째는 안 한 이유는 뭐예요? 0번째는 바로 시작하라고. 0번째는 이 친구 딜레이가 없는 거죠.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자, 이 친구는 1부터 시작해. 1부터. 그래서 0번째가 아니라 1번째. 자, 저희가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꾸 0번째 그러는데. 아무쪽이 상관없는 거는 UL이나 뭐 DIV나 박스 안에 DIV가 있어도 부모가 DIV 기준으로 자식으로. 그렇죠. 여기 지금 기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기준으로 스팬이 두 번째 거. 그렇죠? 스팬이 세 번째 거. 스팬이 네 번째 거. 이렇게. 자, 이 스팬이 아니어도 되죠. LI일 수도 있고 DIV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안에는 지금 스팬만 있죠? 또? 됐어요? 정답이? 자, 그 다음에 끝났나? 자, 요거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제가 요거 해드리고 할게요. 해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자, 우리 하는 김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해버릴까? 자, 백그라운드를 좀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이전에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넘어갔어요.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여기 오셔서 새로 만들기로 HTML 파일로 레슨 21로 백그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타이틀은 백그라운드로 배경을 지정하자. 코리안. 제목도 자,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배경을 지정하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배경이랑 가장 관련돼 있는 걸 배운 거는 자, 일단 컨테이너라는 거 일단 만들고 할게요. 자, 이게 헤드 안에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스타일에 점 컨테이너는 높이를 좀 줄게요. 높이가 민 높이, 최소 높이. 최소 높이는 이제 안에 컨텐츠가 더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소 높이는 OEM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인데 컨테이너인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워본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여러분들 색깔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드일 수도 있고, 블루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 배경 색깔이 되겠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죠. 자, 이거 말고, 자,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div인데, 컨테이너인데, 자, 스타일 해줄 건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에는 꼭 UR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이 URL은 어떤 함수냐면 리소스, 현재 서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리소스들 중에 그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위치를 찾아볼 건데 자, 우리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현재 위치를 자, 서버가 배포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src에 이미지에 자, 근데 지금 보면, 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쓰시면 안 돼요. 자, 큰 따옴표를 쓰면 안에는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이면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서로를 구분 지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바깥쪽이 큰 따옴표면 안에는 작은 따옴표로. 자, 다시. 자, src 안에, 이미지 안에.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배경이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그쵸? 선생님 여기 지금 귀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귀밖에 안 나오죠, 그쵸? 자, 귀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높이를 조금 키울까요? 자, 높이를 좀 키워볼게요. 5가 아니라 12M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치즈냥이가 2개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친구 치즈냥이를 중앙으로 정렬을 할 수 있대요. 자, 배경 이미지 정렬이에요. 자, 이 친구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쓸 때랑은 효과가 많이 달라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쓰면 자, 이 배경의 글자가 이렇게 그대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배경처럼 쓰는 용도가 되는 거죠. 배경처럼.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미지가 지금 보면 반복해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복해서. 자, 이 친구가 반복해서 출력되는 이유는 이 가로 크기가 꽉 차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미지가 이 블록보다 이렇게 길어. 그럼 남은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미지다. 남은 부분이 있다. 그럼 이때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자, 이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배경에는 깔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사이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가서 자, 위에 거 먼저 해볼게요. 위에 거부터. 자, 배경 이미지 밑에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그죠? 이미지인데. 자, 이미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사이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이즈. 자, 이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1, 2M, 1, 2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섭게, 그쵸?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 어떤 속성이 있는 거냐면 백그라운드 자, 리피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리피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기본이. 자, 기본이. 자, 만약 이제 제가 이 친구를 no repeat라고 하면 이 친구가 반복이 안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no repeat. 자, 배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경을 꽉 채워야 되죠. 그래서 기본값은 repeat가 돼요. 배경을 꽉 채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너무 징그러우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그렇죠? 자, X축으로만 반복할 수도 있고 Y축으로만 반복할 수도 있어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크기를 조정했을 때 이미지만 중간에 보이게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찌그러지게 한다거나 이런 속성이 있었는데 자, 그런 속성도 여기 백그라운드에 존재해요. 자, 여기도 존재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중에 자, 우리가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자, 커버나 컨테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커버.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커버는 이제 오브젝트 핏이랑 똑같아요. 이미지 오브젝트 핏이랑.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블럭이 이 정도인데 자,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 출력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출력을 하죠. 자, 만약에 이게 더 작다. 자, 더 작고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이게 리피트예요. 리피트.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자, 커버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친구의 중간 부분. 자, 중간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커버가 돼요. 커버. 만약 이제 가로가 길다. 이렇게. 자, 가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부분, 중간 부분을 이 화면에 맞춰서 자, 이렇게 키워서 화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 커버가 됩니다. 자, 컨테인은 그럼 뭐냐? 컨테인은 자, 만약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여기 맞춰서 이렇게 보여줘요. 나머지는 비우는 거죠. 자, 여기 센터일까요? 이건 센터 중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 위치를. 자, 그러면 이제 세로이면 어떻게? 자, 이렇게 맞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커버 또는 컨테인이 될 거예요. 자, 컨테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커버랑 컨테인 둘 다. 자, 요거 그대로 안녕 복사해서 붙여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자, 요 커버가 아니라 컨테인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하죠. 높이를. 자, 이 친구를 우리가 no repeat 하면 두 개가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커버고 이 친구는 컨테인이 되겠죠. 자, 이게 커버, 중간에다 맞춘 거, 컨테인은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 자, 이 친구, 컨테인인 친구를 지금 현재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no repeat. 백그라운드 리피트에 no repeat. 그러면 이제 반복이 없어지고 왼쪽 정렬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렸을 때 오른쪽 이렇게 정렬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가 안 닫히네요. 자, 반복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내가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대요. 위치 조정. 자, 위치 조정은 포지션입니다. 자, 그대로. 자, 컨테인즈. 자, 여기 밑에 컨테인즈. no repeat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이 no repeat 상태일 때만 먹히는 거예요. 리피트일 때는 포지션을 지정할 수 없어.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자, 포지션을 지정할 수 없고. 자, no repeat일 때. no repeat일 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우리가 센터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센터.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가로 세로가 가능하겠죠. 자, 가로 세로. 지금 현재 높이가 안 올라갔나? 12m인데 그쵸? 12m이 아니네요. 12m이겠다 그쵸?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그쵸? 자, 이 친구를 22m으로 키워볼게요. 밑에 것만 하자. 자, 여기만. 자, 이 친구 높이를 좀 키울게요. 이 친구만. 자, 이 친구 높이만. 자, 높이를 22m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10cf를 할게요. 10. 그럼 지금 이 친구가 센터에 위아래 센터를 맞춰주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자, 위아래만 센터를 하고 좌우는 안 하고 싶어. 자, 위아래만
그죠? 위아래만 센터라고 좌우는 안 하고 싶어. 좌우는 내가 레프트를 주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그럼 지금 현재 컨테인이 이렇게 큰데, 그쵸? 여기서 위아래만 중간으로 맞추고 좌우는 이렇게 맞출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센터 레프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10%, 20%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20%. 자, 근데 지금 요게 위아래, 요게 지금 좌우고, 그죠? 요게 지금 위아래가 돼버렸네요. 지금 레프트 라이트를 안 써서. 자, 순서가 요 친구가 뭐예요? X축. 이게 Y축이 되네요. X축, Y축. 자, 지금 Y축이 20%가 됐죠. 자, 이 친구를 80%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려가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면 볼더를 좀 주면 자,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게 X축, 요게 Y.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50%, 80% 이렇게 쓰는 거겠죠. 선생님 이거 px만 퍼센트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퍼센트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예를 들어 뭐 8em 정도 줘라. 그러면 8em 위치에 하게 되고요. 8em이랑 똑같나 봐요. 그렇죠? 2em 하면 2em 위치로 이렇게 퍼센트 말고 다른 단위의 위치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이미지를 반복도 해보고 크기도 지정해보고 커버도 해보고 컨테인도 해보고 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어태치나 뭐 픽스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랑 해볼 거는 그라디언트 옵션을 줘볼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선형 그라디언트, 원형 그라디언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워볼 것은 선형 그라디언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라디언트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는 파란색, 자, 여기는 빨갛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이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섞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 효과를 주는 것을 우리가 선형 그레디언트라 불러요. 그 다음에 원형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자, 원형은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자, 파랗게 이렇게 있다가 그쵸?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 색깔이 섞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원형 그레디언트라 불러요. 레디얼 그레디언트라 부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쵸? 자, 그래서 쉬었다 갔다 와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쉬었다가 12시에 올게요. 쉬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네? 사무실이요? 갔다 와요?
그라디언트 한번 배워볼게요.